안녕하세요. 하이언스 산부인과 장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리가 있는 소위 말해서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산부인과 진찰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질염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성관계도 있고 생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냉이 늘어나고 불편함, 제일 문제가 이제 냄새나고 가렵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산부인과 오기를 좀 주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남용이 되다 보면은 질염이 나중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방광염처럼 항생제를 먹으면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자꾸 그걸 쓰다 보면은 방광염도 잘 낫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질염도 그렇게 약을 남용을 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질정을 사서 쓴다든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염이 잘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염이 또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트한 옷을 많이 입잖아요. 여자분들이 패드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질이 습하고 따뜻하면 질염이 잘 생겨요. 그런 불편함이 있거나 냄새가 심하다든지 뭐 가렵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꼭 산부인과 오셔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때 딱 치료를 하면은 다음에 재발할 확률이 훨씬 떨어지게 돼 있죠. 조금 증상이 좋아졌다고 했을 때 치료를 끊거나 그러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산부인과 오는 이유가 주로 이제 생리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생리에 관련된 치료를 주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생리 불순,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게 걱정이 돼서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는 원래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해서 난포가 많이 보이는 난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체중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뭐 2달, 3달, 뭐 5개월 생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또 체중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리가 과다, 너무 많다. 생리가 많다는 걸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대체로 초경 때부터 생리량이 많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생리량이 엄청 많아요. 뭐 패드도 대형으로 쓰고, 심지어는 뭐 많은 날에는 애기 기저귀형 패드를 쓴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이게 보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빈혈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 성근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커지는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자궁이 원래 과다하게 하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빈혈이 있다면은 빈혈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젊은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또 생리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뭐 20대 한참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생리할 때마다 막 응급실로 가거나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진통제를 꼭 맞아야 되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어머니가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다든지, 어머니가 뭐 혹이 있어서 근종이 있다든지, 자궁이 커져 있어서 자궁을 적출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따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연속으로 치료해 보거나,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세 자매를 생리통, 생리과다로 치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유전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리통이 과하면은 그냥 그걸로 참을 게 아니라 반드시 진찰을 하고 검진을 해서 다른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소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임신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플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임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검사는 일단은 초음파 검사라든지 자궁 경부암 검사,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피 검사들은 염증에 관련된 것 아니면 뭐 성병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의 항목 중에 염증에 관련된 피 검사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고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궁 경부암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신 전에는 뭐 엽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 2, 3개월 전부터 먹으면은 임신이 됐을 때도 훨씬 유리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냐면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주로 치료를 하러 오거든요. 자궁 경부암, 그리고 초음파. 성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자궁 경부암이랑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을 추천드려요. 자궁 경부암 검사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예요. 물론 이제 내진을 한다는 게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과정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료 시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자궁 경부암은 소위 말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에요. 초기에 발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세포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형성증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리고 꼭 해야 될 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왜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자궁 경부암은 세포를 검사를 하는 거고, 초음파는 이제 자궁에 있는 혹이라든지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커지는 병, 아니면은 난소혹,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막 안에 있는 혹이 있다든지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그런 내막암에 관련된 진단도 할 수가 있죠. 자궁 초음파의 경우 이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항목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생활에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이 오게 돼 있죠. 소음순이 너무 비대해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질이 너무 늘어나서 부부관계할 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너무 불편하다거나 그러면은 뭐 소음순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제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도 있고, 질이 너무 늘어나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질 축소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질에다가 필러 같은 걸 써서 일시적으로 질 볼륨을 늘려주면은 부부관계 할 때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산부인과 진찰이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만에 하나 빈혈이 있다면은 꼭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빈혈의 원인의 거의 90% 이상은 생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생리를 하다 보니까 빈혈 수치가 떨어져요. 생리 주기가 뭐 한 28일 주기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사이에 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양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평균을 계속 유지하면서 빈혈이 없게 되는 경우인데, 생량이 많으니까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적게 되는 거죠. 많이 떨어지고 적게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빈혈이 있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했거나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하러 가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빈혈 검사했더니 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혈의 원인을 꼭 교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껏 이제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때 산부인과로 오는지, 어떤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